매주 토요일은 전국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금을 모아서 알려드리는 주간 지원금 방송입니다. 다음 주 새롭게 시작하는 전국 지원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특히 음식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구독 해주셔야지만 매일 빠르게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간지원금 방송 바로 들어갑니다. 경기도 먼저 가볼게요. 그 5억 원의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지원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융자 지원입니다. 융자 지원인데 이게 식품위생업소만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일반 음식점도 가능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금리가요 1%예요. 고정금리로 갑니다. 굉장히 조건이 좋아요. 지원 규모가 130억 원이고 취급은행은 NH농협은행에서 하고요. 지원 대상이 식품 제조 가공업, 식품 적객업소 이러면은 일반 음식점이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신문 기사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공문을 보면은요 일반 음식점도 됩니다. 물론 금액이 좀 작아요. 하지만 일반 음식점도 좋은 조건에서 융자가 나옵니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예산 소진시 가지고 신청 방법은 식품안전과인데 자, 그래서 너무 중요해서 경기도 음식업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공문을 우리 보고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공문 가볼까요? 자, 2024년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이야. 이게 식품진흥기금이고요. 자, 융자사업인데 1월 25일에 경기도지사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자, 사업 대상은요. 일단 식품적객업소 이렇게 돼 있는데 보세요. 대상 사업자. 자, 이것만 보면은 왠지 일반 음식점 안 될 것 같죠. 그죠? 자, 어떤 분들이냐면 생산시설, 시설 개선, 그 다음에 식품적객업소, 여기는 가공업소고 공장이고 여기는 식품적객업소, 노후시설, 시설 개선 자금,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있죠? 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고요. 자, 요거예요.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으로 해서 한시 지원인데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여기에도 운영자금을 나옵니다. 자, 금리는요 1%예요. 요즘에 이런 금리 없죠. 그것도 고정입니다. 자, 융자 대상 및 상한 조건. 그래서 중요한 거 일단 이런 거는 제조업격이다 보니까 일단은 넘어가고요.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모범 음식점이랑 그 다음에 이 긴급 운영 자금에서 일반 휴게 음식점 제과점이잖아요. 모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휴게 음식점 제과점은 2천만 원입니다. 자, 보시면 운영 자금이 달라요. 이건 시설 개선 자금이고 여기는 적객업소라든지 제조업은 여기는 모범 음식점이나 이런 일반 휴게점은 손님 받아야 되잖아요. 운영 자금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일단 3천과 2천 이렇게 돼 있고 1년 거치에 2년 균등 분할 상한으로 돼 있어요. 물론 좀 짧습니다. 만기가 좀 짧긴 한데 그래도 1년 거치에다가 1년 동안 이자만 내는 겁니다. 얼마? 1%. 나쁘지 않죠. 예. 자, 그래서 취급은행은 NH농협은행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중요한 게 융자 한도액은 보세요. 2천만 원에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 직대가 아니에요. 이거는 경기도에서 하는 직접 대출이 아닙니다. 이거는 농협은행 쪽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농협은행에 이제 맡긴 겁니다. 경기도가 이게 농협은행 쪽에 맡겨서 그 농협은행이 이제는 관리하도록 해서 농협은행의 그 여신 관리 규정에 따라요. 얘네가 일반적으로 이제 신용도나 이런 거 다 보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원 대상 업소는 당연히 휴폐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보시면은 이제는 행정처분 받았던 데 이런 데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쭉 가보겠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가보면은 일단은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쓰시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신청 기간은요 연중수시입니다. 연중수시. 자금 소진시까지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못 받는 거야. 모르시는 분들. 이건 진짜 모르시는 분은 못 받는 거야. 시군위생부서에서 접수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인구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음식법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일반 음식점 하시는 분들. 각 시군 위성부서로 문의하셔야 됩니다. 접수가. 이게 다 달라요. 경기도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경기도에 있는 시, 군 여기에서 받는 거고 서류가요. 여러분 생각보다 심플해요. 융자 신청서 한 부랑 계획서 한 부랑 사업 이행 허가서 한 부, 이건 일반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시설 개선인 경우에는 견적서 이런 거고요. 어차피 은행 운영 자금은 시설 개선이 아니잖아. 그럼 이거 필요가 없는 거고 영업
등록증 이거 다 있잖아요, 여러분. 사업자 등록증이랑 그다음에 일반 음식점 같은 영업 등록증, 신고증 사본 환부, 사업자 등록 환부, 그다음에 위생 등급, 해당 시에 위생 등급 환부. 심플하죠, 서류. 그래서 그 지금 나라에서 직대 들어가는 거는 막 서류가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1%인데 이자도 1%인데 그것도 2천만 원까지고, 일반 음식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죠. 그래서 서식은요, 여기 경기도청 홈페이지 뉴스 여기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시군 부서 현황 얼마나 많아요. 서울,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이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위치에 있는 그 행정구 그쪽으로 이제는 여기 전화번호 있죠. 부서명 있어요.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문의를 하셔서 여러분 꼭 정말 필요하신 분들, 굉장히 음식업체 많잖아요. 자영업자분들 많은 분들이 음식업 하실 텐데 꼭 전화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를 해보세요. 경기도가 얼마나 큽니까? 쭉 제가 지금 이렇게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는 이유가 자기 행정구 나오면 살짝 멈춰서 전화번호 보시라고. 그리고 공문은요, 제가 소자공 카페에 공문 쪽에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공문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 똑같이 나오니까요. 서식도 나오니까 여러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쁘지 않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한 표로 그냥 딱 정리해 볼까요? 표로 운영자금 경기도 겁니다. 경영자금 일반 휴게 음식점 제과점 2천 1년 거치에 2년 균등 분할 상한, 그다음에 모범 음식점은 3천까지이고요. 똑같이 조건은 1년 거치에 2년 균등 분할 상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경기도만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식품위생업소에 나오는 사실상 이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있어요. 이게 전국 아마 다 할 겁니다. 각 도마다. 근데 지금 나온 게 경기도랑 그 다음에 경상남도도 있어요. 경상남도. 그래서 또 경남에 계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요번에는 이제 경남은 2억 원이고요. 요것도 이제는 마찬가지로 공문을 통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식품진흥기금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랑 경남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어차피 여러분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어떤지를 잘 보셔야 되겠죠. 그럼 경남 거, 우리 경남 거 한번 가볼게요. 자, 경남도 비슷합니다. 경상남도도요, 내용은 비슷해서 이제 차이점만 말씀드릴게요. 자, 융자 규모는 이제 운영자금 5억 원, 시설 개선 5억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탁기관은 BNK 경남은행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그 맡겨진 은행이 있어요. 수탁하는. 그래서 경기도는 아까처럼 농협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경남은 경남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융자 대상 가볼게요. 자, 운영자금 똑같죠. 운영자금 휴게 일반 음식점 제과점 사업자. 자, 여기는요 이제 한도액이 1,000만 원이네요. 좀 작죠, 그죠? 1,000만 원이고, 융자 내용은 인건비, 운영비, 영업장 경영에 쓰는 소요되는 경비고요. 좀 조건이 다릅니다. 여기는 2년 거치예요. 아까 경기도는 1년 거치였잖아요. 이거는 2년 거치. 너무 좋죠. 연 1% 또 좋습니다. 이게 참 좋아요. 급하신 분들한테는 진짜 요긴하게 쓰죠. 1,000만 원에 2년 거치니, 그것도 연 1%니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운영 자금이 아마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되실 거예요. 시설 개선 자금은 이제 제조업이다 보니까 물론 해당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요것도 이제 잘 보시면 되겠고, 식품 적객업소, 뭐 일반 제과점 위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5천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대부분은 아마 운영 자금 요쪽일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융자 제외 대상은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슈페업 이거 안 되고요. 유흥 단란주점 이렇게 안 됩니다. 이건 똑같아요, 어디든. 그래서 뭐 퇴폐 변태 영업으로 행정처분 받는데 안 되고요. 당연히 자금 소진 시 조기 종료입니다. 뭐든지. 그 다음에 접수처는요,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식품위생부서에서 되는 겁니다. 좀 이따가 영업장 또 알려드릴게요. 자, 구비서류요 똑같습니다. 융자 신청서, 영업신고증, 그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신용보증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굉장히 심플하죠. 자, 운영자금은 공동영업자 위임서. 그래서 경남은행의 여신관리규정 똑같습니다. 이것도 은행의 그 규정에 따라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서 안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경기도 거나 아니면 경남은행 거,
경남 거나 그 은행의 이제는 여신 과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서 컷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유의사항은 이거 중요하죠. 자,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직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남도의 직접 대출이 아닌, 그러니까 직대가 아닌 금융기관 협약 대출입니다. 그래서 수탁 금융기관이 있어요. 그 은행의 기준으로 간다는 거예요.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세부 융자 조건은 경남은행 가서 물어봐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서류도 심플하고, 자, 보시면 시군 접수처, 이제 경남 쪽 가볼게요. 창원시, 진주시. 경남 넓잖아요, 또. 그래서 되게 많습니다. 뭐,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다 포함해요. 여기 다 되는 겁니다. 전화번호 남겨드리니까 여러분 이쪽에다가 전화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전화하셔서, 이제 물어보셔라 이거예요. 여기 물어보시고 여기는 은행도 나오죠. 경남은행 영업점이라고 이렇게 쭉 나오네요. 그래서 자기 지점 나오면 잠깐 멈췄다가 전화번호 해서 물어보시고 이해되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래서 밑에 부분은 이제는 서류입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다른 이제 지원금 한번 또 알아볼게요. 자, 요약해 보면은 일단은 경상남도 거는 운영자금은 이제 1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년 거치 균등 분할 상환, 2년 균등 연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확대해 드릴까요? 요거는 정리해 본 거예요. 운영자금.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제는 당장 월요일부터 이제 정부에서 하는 직대가 들어가죠.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이제 저신용자들을 위한 거고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죠. 그죠? 서류도 엄청 많고. 근데 요거는 이제는 저신용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은행에서 취급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는 신용도가 높으신 분들이 더 유리하겠죠. 이런 자금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신 분들은 꼭 한번 알아보시라 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좀 길게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훈군 가보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내용이에요. 자, 충북 보훈구에 계시는 분, 자, 500만원의 경영개선 자금이 이번에 나오네요. 자, 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자부담 20% 있고요. 최대 500만원에 뭐예요? 항상 제가 경영 개선 자금 이런 거는 눈여겨보라 그랬죠. 왜 그렇죠? 그렇죠. 시설 개선 자금 주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 기준,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보훈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돼요. 무슨 게 경영 개선 자금, 시설 자금이 뭐라고요? 대출이에요? 대출 아니에요. 바꾸라고 주는 겁니다. 돈을. 그러니까 이런 거 참 좋죠. 그런데 대상이 뭐예요? 2년 이상 보훈군에서 사업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자, 상시 근로자 3명 미만인 소상공인이어야 돼요. 근데 청년 창업 특례가 있네요. 청년 창업이신 분들은 영위기간 된다. 상관없다. 7년이 지나지 않은 소상공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청년 창업은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소상공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청기간이 2월 5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보훈군청 연락처 남겨드리니까 요거 보시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화천군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설 현대화입니다. 그래서 실내 인테리어 이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뭐 인테리어 고친다든지 실내 간판, 상품 배열, 노후 설비, 그 다음에 외부 경관까지 해서 여러분 인테리어 고칠 때 돈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요. 화천군에. 그 다음에 1년 이상 사업을 하고 계신 분. 2월 16일까지고 화천군청 이쪽에다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주시 가봅니다. 여기는요 커요. 금액이 2천만 원에 환경 개선 사업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시설 개선. 근데 2천만 원이요 뭐 이렇게 커요? 총 사업비 50% 이내입니다. 다만. 그렇죠? 뭐든지 그죠? 조건이 있어요. 아까는 막 80% 자부담 20% 이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부담이 50%야. 반을 내라 이거야, 납으로. 대신에 최대 2천만 원까지 이제는 시설 개선 자금 주겠다. 자, 지원 대상은요 3년 이상. 조건도 더 까다롭네. 상주시에서 3년 이상 사업을 하고 있어야 되고 3년 이상 또 내가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되는. 조건 까다롭네요. 자, 근데 뭐 상주시에서 사업하고 계신 분들 대부분 이거는 뭐 충분히 충족을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자, 신청 기간은 2월 14일까지고 상주시청 투자경제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상주시는 뭘 도와주느냐. 자, 음식, 테이블 개선, 세트당 20만원. 여기는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환경 개선 해서 뭐 인테리어, 옥외 간판, 집비, 와, 집비 비품도 되네요. 여기는 냉난방기도 되고, 냉장고, 간택기, 업소용 식기세척기, 그 다음에 업소용 밥솥. 와, 집기가 돼요? 딴 데는 집기가 이런 거 없었거든요. 딴 데는 대부분 옥외 간판, 뭐 인테리어, 화장실 고치는 거, 뭐 이런 거였는데, 와, 집기가 되네요, 집기. 300만원? 나쁘지 않은데요? 상주시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자, 위생안정 지원, 뭐 CCTV, 그쵸? 홍보물도 되네요. 이런 것도, 지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꼭 한번 알아보세요. 자, 시설 개선 자금, 운영 자금, 요거는 이제 잘못 들어간 거고, 그래서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놓친 정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놓친 정보 한 주간의 방송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새롭게 시작하는 정보 보실 분들은 딱 여기까지 보세요. 여러분 시간 안 뺏어요, 저는. 지금은 이제는 지난 그 한 주간에 제가 알려드렸던 거를 혹시나 놓치신 분이 있을까봐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어제였어요. 제가 그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드디어 이제 상세 공문이 나왔죠. 여러분께서 질문 많이 주셨는데 이제 상세 공문 보면서 말씀드리겠다 해서 어제 상세 공문 보면서 어제 나왔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었죠. 너무 까다롭죠? 제가 봐도 참 너무, 아니, 금리가 5%대인데, 그렇게 까다롭게 해야 되나요? 대상자가 많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글쎄요, 이게 빨리 소진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또 어찌 보면 그래요. 너무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안 되는 분들도 나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소진이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보면서 사실 그랬거든요. 너무 그렇다. 자, 3천만원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미리 서류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전날 이제 사전 안내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육받아야 되고 사전 안내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또 목요일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날 방송은요, 현재까지 나온 지원금을 싹 정리해드렸죠. 왜냐하면 저도 헷갈려갖고 막 한꺼번에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1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올해 나온 1월에 나왔던 거를 좀 정리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보고 채권 나 이거 신청 안 했는데 여정님 때문에 신청했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막 남겨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놓친 거 되게 많으실 거예요.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매일매일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효율 가전 지원금 요건 빨리 넘어갈게요. 우리 지금 참 여기 남으신 분들 여정가족님이시지? 그럼 보셔야 돼요, 참. 여정가족님은 보시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정부지원금, 하나은행에서 나오는 고효율 가전기기. 하나은행 소상공인 지원하죠. 총 100억 원. 마찬가지로 고효율 에너지 지원금, 그다음에 디지털 기기 지원금. 너무 좋죠. 하나원. 그거 무조건 보셔야죠. 요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일요일 날에는 장사 마케팅 아시죠? 여러분 매주 일요일, 주일에는요, 여러분 물고기 남는 방법, 그래서 마케팅 전략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게 가격 전략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격을 해야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비싸다고 안 느끼고 여러분의 물건을, 아니면 여러분께 주문을 할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갭TV 상품 전략과 발들어 놓기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웠었죠.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괜히 일요일날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게. 제가 많이 이제 깨달았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걸 깨달았느냐?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에게 정말로 질 좋은 교육, 그리고 여러분의 시선에 맞는,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해드려야 되겠다. 왜?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다 보니까 교육의 필요성을 전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질 좋은 교육을, 대학에서 가서 받아야 되는 질 좋은 교육을 어차피 저도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니까 여러분께 일요일날 보시기만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오셔서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더 발전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일단 들으세요. 무조건 들으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무조건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일요일날, 내일입니다. 여러분 내일 있어요. 장사 마케팅 강의 들어가니까요. 내일 꼭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주간의 방송 정리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또 다른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십시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시니어 천사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여러분 구독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876명 구독하셨는데요. 요건 이게 1000명이 되면은요. 제가 이벤트 딱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 혹시나 구독 안 하신 분들 여기는 이제 시니어를 위한 정보만 몰아서 갈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영상 하나밖에 안 올렸지만 계속 올라갈 거예요. 이제 앞으로 1000명 여러분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일단 구독하고 봐. 여정 아시잖아요. 쓸데없는 얘기 안 합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시니어를 위한 정말로 좋은 정보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천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는 시니어 천사로 할 테니까 여러분 지금 구독 안 하신 분들 유튜브 가서요 시니어 천사 치면 나와요 이제. 그래서 구독해 주십시오. 우리 여정가님들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 토요일입니다. 1월 27일이고요. 저도 오늘 또 토요일이니까 우리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라디오 출연하고 왔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또 제가 또 얘기했어요. 라디오 한번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들으신 분들 아실 텐데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1시에 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 출연하고 있잖아요. 고정 방송하고 있는데 오늘 또 얘기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느냐? 에너지 바우처 얘기를 잠깐 했거든요. 지금 뭐 난방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래서 에너지 바우처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끝에 가서 소상공인 분들이 그러니까 영세 소상공인 분들이 에너지 바우처에 들어가야 된다. 그걸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라는 거는 이제는 취약계층 그러니까 급여자들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뭐 생계급여라든지 교육급여라든지 의료급여라든지 이렇게 주거급여라든지 이렇게 4대 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요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죠. 1년에 얼마?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60만 원 받아요. 꽤 많이 받죠. 그래서 혹시나 나 급여자인데 난 에너지 바우처 한 번도 못 받았는데 그러신 분들은 지금 동사무소 행정지역을 찾아 센터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와요. 근데 이미 신청은 끝났네 생각해보니까 작년 12월까지였으니까 올해 아마 5, 6월에 다시 들어갑니다. 5월에 아마 6월달쯤에 접수 받을 거예요. 그럼 신청하셔야죠 꼭.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취약계층이 들어가는 건데 소상공인 분들도 똑같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영세 소상공인 분들도 이 에너지 바우처를 받아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정관용 앵커님 아시죠? 정관용의 시사본부 되게 유명한 거고요. 파워도 굉장하죠. 사회적 영향력 엄청 큽니다. 아시잖아요. 예전에 뭐 거의 저희 쪽에서는 정관용 뭐랄까요 선배님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정관용 MC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엄청 교수님이라 해야 될지 그래서 저는 사실 교수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아무튼 간에 누군지 아시죠? 뭐 거의 뭐 진짜 파워가 엄청난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안 보신 분들은 꼭 토요일 날 오후 1시 오후 1시 제가 나오니까 보시면 되는데 들으시면 되는데 라디오 거기에서 제가 이제 소상공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 바우처에 소상공인들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재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게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왜? 현재 살아가는 소상공인 분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소상공인에 대한 얘기를 안 합니다. 저는 계속 변함없이 꾸준하게 늘 있는 모습 그대로 동일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댓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제가 댓글을 읽어요. 시간 될 때마다. 물론 다 끝까지는 다 못 읽습니다. 다 읽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시간이 막 안 나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막 시간 될 때마다 계속 읽거든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얘기 듣고 그게 어떻게 돼요? 정책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의 댓글 남겨주십시오.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셔야 돼요. 제가 모르는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의 고민, 고충 이런 걸 남겨주셔야 저거 보고 나서 제가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거 가지고 또
스피커 역할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제가 별로 이게 정치에 관심이 없잖아요.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누군가가 그 정책 그 토론했을 때 이렇게 뭐 소상공인과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진짜 이제는 한번 예전에는 생각이 없었는데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데가 아니라 그 정책에 반영되는 토론에 진짜 나가서 막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는 물론 방송에서는 제가 얘기하죠. 교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방송에서는 얘기하지만은 솔직히 제가 나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리다라는 게 뭐 절대적인 나이를 많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보통 이런 정책 협의회라든지 가면 대부분 이렇게 그 약간 이렇게 나이가 높으신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아시죠? 무슨 말씀 하시는지. 얘가 저도 그래요. 이제 정부 심사라든지 심사를 많이 가거든요. 정부 기관 이렇게 심사, 사업 심사로 많이 가는데 제가 제일 어리거든요, 솔직히. 제가 제일 어려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쳐다봐요. 그래서 이렇게. 왜냐면 제가 너무 어린애가 와서 사업 심사를 보고 있으니까. 더 어릴 때부터 제가 갔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자리에 가면 좀 어려워하고 그랬는데, 이게 소상공인 정책 얘기할 때 가면은 진짜 가서 막 진짜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하고 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협의회 이런 게 막 열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일 어리겠죠, 또 가보면. 하지만은 사회적 레벨은 어디 가든 여러분 뒤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여러분이 저를 이제 많이 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드려요. 그만큼 제가 여러분께 보답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얘기를 많이 듣고 여러분의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가서 막 속 시원히 얘기하고 싶어요. 도대체 왜 이런 직대 같은 경우, 최근에도 이 직대 같은 경우가 왜 이렇게 조건이 까다롭게 나오는 겁니까? 아니 소상공인이 대출 없으신 분들이 부채 비율을 그렇게 보면, 까다롭게 보면 그러니까 그게 옛날 기준이거든요. 코로나 있기 전 기준으로 보면 어떡합니까? 그럼 누가 그걸 합니까? 정말 그 얘기도 하고 싶고, 좀 현실적으로 목소리 좀 기울여 주세요. 좀 현장에 좀 나가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진짜 현장에 나가 보면 심각하죠, 진짜. 좀 방송이 좀 길어지네 또.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달에 3.2% 상승률 나왔는데, 그러니까 상승률이 줄어들고 있는 건 맞는데 생활 물가 자체가 너무 높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지갑을 안 열어요. 일단 예상했던 바지만. 그래서 이게 소상공인들 그러면 일단 돈이 안 돌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뭔가 물꼬를 터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가서 사진 찍고 그죠? 뭔가 이렇게 대회 협의회 열고 그러면 이렇게 사진 다 찍으시잖아요. 사진 찍으러 가시는 건지 아니면은 거기 가서 무슨 얘기를 나오는 건지 저도 궁금해요. 오죽 답답하면 제가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도 힘을 내야죠. 여러분 힘내라고 제가 이렇게 방송하고 여러분께 막 자료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힘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힘내십시오. 우리는 우리대로 여정 채널 안에서 또 정부 지원 나오는 거 잘 보고 그걸 활용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잘 되기 위해서 우린 모인 거니까 우린 잘 될 거예요. 적어도 이 방송 지금까지 끝까지 보시는 몇 분이야? 28분. 29분. 30분짜리. 끝까지 보시는 우리 여정가족님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인종. 찐 인종. 대단하신 분들이야. 그럼 뭐야? 잘 될 거예요. 제가 항상 복 빌어드리잖아. 그죠? 잘 돼. 지금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 잘 됩니다. 여러분 잘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잘 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복을 빌어드립니다. 자,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힘차게 오늘도 외쳐봅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